고요한 마을의 비밀 왕국의 한 작은 마을, 소아리.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화의 물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곳은 마을 주민들끼리 유대감이 깊고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에는 하나의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밤의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신해철이라는 젊은 사학자는 한국의 전통 민속과 전설을 연구하며 논문을 쓰기 위해 전국 각지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소아리에 도착했죠. 마을에 도착한 해철은 평온한 마을의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이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전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밤의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사하길 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밤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해철은 성실히 노력했으며 마침내 몇몇 연루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래전 밤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자는 조용히 다가와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아랫마을에 있는 오래된 묘지 근처에 밤이 되면 절대로 가지 않았고 특히 달이 밝은 날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작은 종탑이 있었는데 이를 울려 밤에 그림자가 나타나기 전에 주민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해철은 이 이야기에 강한 흥미를 느끼며 밤의 그림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전설로만 남은 것인지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제일 오래된 주민 중 한 명인 김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전설에 대해 놀랄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해철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밤의 그림자에 대해 너무 깊이 파헤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네. 그 녀석은 잠시 잊혀져 있을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해철은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묵고 있는 여인 속 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밤이 되자 그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에는 오래된 묘비들이 빽빽이 서 있었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지한 달빛은 특이하게도 매우 밝았습니다. 해철은 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묘지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검은 그림자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림자는 해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해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몸이 얼어붙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림자가 가까이 올수록 기묘한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종탑의 종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종탑에 종을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해철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린 해철을 맞이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보았지? 밤의 그림자는 아직 이곳에 있다네. 너무 알려고 하지 말게나. 그 녀석은 아직도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네. 해철은 그 이후로 밤의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깊이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아리는 그의 기억 속에 항상 공포와 신비로움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해철이 떠난 후에도 소아리 마을은 계속해서 그 고요한 평화를 유지하며 밤의 그림자를 잊지 않고 경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아리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조용히 밤을 맞이합니다. 달이 높이 떠오를 때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종탑의 종소리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믿음 속에서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피해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은 외부와 거의 차단된 듯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죠. 마을의 유일한 숙박업소인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반겨준 건 마을의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반겨주시며 집안의 룰을 설명해 주셨죠. 이 방들이 다 너희들이 사용할 곳이란다. 밤이 되면 반드시 불을 끄고 이 집의 나머지 공간은 너무 돌아다니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특히 옆방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할머니의 주의사항을 흘려들으며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행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 파티와 맥주를 즐기며 신났습니다.
다들 지친 탓인지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씩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민박집 외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복도 끝에는 할머니가 금지한 옆방이 보였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뭔가에 끌린 듯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슬픈 눈으로 제발 찾아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단칼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났고 땀에 젖은 몸을 추스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그냥 꿈일 뿐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참으로 생생했기에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고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주 친절했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제발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라며 저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깨운 것은 갑작스러운 문 두드림 소리였습니다. 눈을 뜨니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옆방문 틈새에서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민박집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할머니가 말씀하신 밤의 룰이 떠올랐습니다. 그 방에는 진실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저는 할머니께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순간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옆집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를 만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소중한 손님으로 여기며 말해주었습니다. 몇 년 전 이 마을에 큰 비극이 있었단다. 할머니의 손녀가 그 방에서 기묘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 이후로 그 방은 항상 닫혀있지. 마을 사람들도 그 방을 꺼려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녀의 영혼을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마침내 저의 진정성을 보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한기와 함께 소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찾아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자유야. 목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는 따스해졌고 마치 무언가 풀려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길고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고맙다. 아이들아, 이제 저 아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밤 동안 소녀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그 마을을 떠난 후에도 은은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한번 모여 그 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그때 그 소녀의 진정한 사연이 무엇이었을까 한참을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었죠. 그 이후로도 저는 종종 그 마을과 소녀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지금도 그 방은 닫혀있는 걸까요? 멀리서도 가끔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소녀의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고마워요. 자유를 줘서.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다. 주민들은 그 저택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여러 해 전 한 가족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모두 사망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몇몇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항상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여 결국 아무도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4명의 젊은 친구들이 그 집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귀신의 집 이야기를 읽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해가 지기 전 저택에 들어갔다. 저택은 오래되어 벽돌이 떨어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찼다. 그들은 집을 탐방하며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는 이곳저곳에서 긁힘 자국과 피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그것이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나 오래된 흔적이라고 생각하며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들은 저택의 거실에 모여 촛불을 켜고 본격적으로 귀신의 집 체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의 용기를 시험하고자 각각 일정 거리를 두고 방을 나눠서 탐색하기로 했다. 그렇게 탐색 중에 민수는 2층 방에서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다. 그 일기에는 매우 무서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차례차례 미쳐가다가 결국 서로를 해치고 자신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급히 일기를 가지고 친구들이 모인 거실로 돌아갔다. 그는 친구들에게 일기 내용을 읽어주었고 모두 일순간 차가운 공기에 휩싸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거실의 촛불이 갑자기 모두 꺼졌다. 방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고 친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 손을 잡고 힘껏 붙어 있었다. 그때 계단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 고거실 문 앞에서 멈췄다.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러나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고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쿵쾅거렸다. 창문 너머로는 누군가 두려워하며 외치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민수가 감각을 되찾고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이 집은 뭔가 이상해. 친구들은 민수의 말에 동의하며 다급히 짐을 챙기고 저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문고리를 돌리고 문을 밀어보았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집안 이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전등이 깜빡일 때마다 벽에 피로 쓰인 듯한 문구들이 나타났다. 나가라. 너희 모두 죽을 것이 다와 같은 섬뜩한 경고들이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등이 완전히 꺼지고 방은 다시 암흑 속에 잠겼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친구들은 서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서연이 외쳤다.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서로를 지켜야 해. 서연의 제안에 따라 친구들은 손을 잡고 방 가운데로 모여 앉았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며 외부의 공포로부터 마음을 지키고자 했다. 그때 누군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너희도 이 집의 일부가 되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친구들은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천천히 일어나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멈췄고 그 순간부터 시간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다시 한번 문을 향해 달려간 친구들은 극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저택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 갇혀 있었는지 모를 만큼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날 밤의 경험은 아무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4명의 친구들은 서로 약속했다. 다시는 아무리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그런 무모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곧바로 인터넷에 퍼져나가 귀신의 집의 전설로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른 젊은이들이 그 집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그들 역시 같은 공포를 겪고 나서야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귀신의 집은 점점 더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그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 집이 비어있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의 일부가 되리라는 두려움은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었다.